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택시기사 아니요? 이것은 놀랬어? 이것은 휴닉 베지포유 광고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라떼로 먹으면 기가 막혀버리고 시리얼과 같이 먹으면 그릇까지 핥아먹게 되는 휴닉 베지포유입니다. 마카다미아, 호두, 크랜베리 등등 7가지 고급스러운 견과류에다가 꼭 필요한 영양소와 칼슘을 넉넉하게 담고 합성 첨가물과 유당을 퇴퇴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맛까지 제대로 잡아버렸습니다. 아침에 늦었을 때 들고 나오면서 아침 대용으로, 살찌는 거 걱정되면 저녁 식사 대용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우리 부모님 영양 간식으로, 단짝 친구인 휴닉 베지어트와 함께 드시면 제대로 갖춰 먹는 식사보다 더 영양가 있게 더 든든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별로 남는 게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 대표님이 3박스 이상 주문 시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TV 쳐주시면은요 100% 국내산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휴닉 또는 전화 010-7272-6717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요 검색창에 강성범TV 수다몰 치시면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휴닉 제품은요 믿어도 됩니다. 광고 끝. 럭셔리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해야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늘 있다고 하죠. 콩클라베 방식인가요? 교황님을 뽑는 방식인데 후보자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무나 다 한 명씩 적어내고 10% 이상 받은 사람만 출연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고 그걸로 2차 투표를 해갖고 50% 이상 나온 사람이 없으면 1, 2등만 결선 투표를 해갖고 원내대표를 정한다고 합니다. 구독 재밌어 보이네요. 근데 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이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SNS에 출사표를 던지셨으니 의지가 아주 막강하신 것 같아갖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박광원 의원님, 왜 나오신 겁니까? 도대체 왜 나오신 거예요? 일 잘하세요? 추진력이 있으세요? 리더십이 있으신 거예요? 대선 때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이시던데요.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하셨죠? 맞아요? 맞냐고요?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선거 때 보이지가 않아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싶어갖고요. 선대위 최전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기자들 앞에서 공격과 방어를 갖다가 일당백으로 해야 하는 자리에 있던 분이 선거 내내 참호 속에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같은 자리인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은혜 의원이었죠. 김은혜 의원 어땠습니까? 끔찍이 아니고 어마어마했었죠. 말 아주 희한하게 비꼬 와갖고 연기력 만렙으로 막 쏟아부은 말들이 포털 메인에 도배가 됐죠. 민주진영에서는 꿈에 나올까봐 무섭지만요 보수진영이 보기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물론 김은혜 의원식으로 상대편이 식사를 거를 정도로 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이 보이셨어야죠. 아, 우리 민주당 공보단장도 있었구나, 있는 자리구나 하는 인식 정도는 하게 만들어 줬어야죠. 안 보이셨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처럼 하는 것이 적성에 안 맞으셨어요? 그러면 헛짓을 말으셨어야죠. 안 한다고 했었어야죠. 중간에라도 더 열심히 할 사람한테 양보를 하셨어야죠. 왜 본인과 맞지도 않는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시고서 이재명 후보 두들겨 맞는 거 뒷짐지고 지켜보셨어요? 의원님이 대충 걸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편안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는요 정권 재창출을 열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바간다고 맨땅에 헤딩하는 거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미안해서라도 밤잠 안 자고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걸었을 자리예요.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갖고 뭐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양반이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와갖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져야죠. 혹시요 무서운 상상이지만 알박기 하고 계셨던 겁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발목 잡아가지고 힘을 빼지 하고 계셨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을게요. 왜? 너무 더러운 상상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나 대강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정권 재창출에 내가 공신이여 이런 타이틀만 욕심이 나셨던 것인가요?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선거 때 죽어라 뛰어다닌 캠프 사람들과 민주정 사람들과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너무 슬프고 처량하고 억울해서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안 보이신 겁니까? 너무 뛰어댕겨 갖고 어디 있는지 안 보이셨던 거예요? 너무 뛰어댕겨서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이냐고요? 어찌됐건 초선인 국민의힘 김은혜 공보단장과 비교해봐도요, 삼선중진이라는 박강원 의원님은 상대조차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참 쓸데가 없죠. 이미 선거는 졌고 누구 탓하는 것도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핏대에 세워가면서 하는 이유는요, 의원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절체절명의 시기에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와갖고 또다시 나와갖고 저요 이러고 있는 것이 혈압이 올라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어 보이는 분이 바로 얼굴 바꾸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원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었으면 염치가 너무너무 없으신 것이고, 최선을 다 했는데도 능력이 그 정도였으면요, 원내대표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뭔 일을 할 건데요, 그 능력으로. 말이 너무 심했다면은 이해를 해 주시는데 솔직히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합니까? 이미 장문에 출사표를 쓰고 나오셔갖고 유력 후보가 되셨는데요, 출사표를 쭉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단합, 탕평, 승리. 첫 단어 단합. 가장 절실한 과제래요.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 셋째도 단합.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민주당 단합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되어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의원님과 친한 주변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 보여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단어 탕평. 이건 당내 개파를 인정하는 말씀이죠. 사실 박광원 의원님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출마를 선언한 원동력이 본인의 개파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죠. 개파를 깨려면 개파와 가장 관련이 없는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가장 개파색이 강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탕평을 위해 상임위 배정과 원내대표당 구성을 골고루 나눠주겠다. 골고루가 아니라요, 개혁과 혁신의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게 해야죠. 자기 배지 지키겠다고 개파 속에 묻혀갖고 욕먹지 않는 일만 이렇게 찾아댕기고 적폐들하고 싸우는 거 무서워하고 앞에 나서서 싸우는 민주당 동료들 시기질투하면서 뒤에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싸우다가 만신창이 된 자기 편 저그들이 확인사살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짓밟으면서 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짓거리하는 배지들을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죠. 나눠먹긴 뭘 나눠먹습니까? 좋아요. 소리를 너무 지르네. 다음 단어 승리. 국민과 함께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저기요, 민주당은요, 불과 보름 전에 당이 치르는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에서 졌고요, 그 싸움에서 의원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못 싸우셨는데 뭔 싸움을 또 앞장서 갖고 이기시겠다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때도 지금과 똑같이 돌아갔었죠.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물 건너가 불고 그러다 큰 자리 하나 생기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던 그 장본인들이 또 앞에 기어 나와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나를 밀어주면 진짜 해낼 수 있다. 끼어 염치 없는 양반들아. 우리가 뭐 민주당 찍어주는 기계들입니까? 물론 또 이런 짓거리들 해도 또 찍어줄 겁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는 마음에 욕을 하면서도 또 찍을 겁니다. 주변에 안 찍겠다는 사람들 다독이고 밥 먹이고 술 대접해 가면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려고 어색한 전화까지 돌릴 겁니다.
시끄러운 강성 지지자라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계속 지지할 겁니다. 아직 민주당엔요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치인들이 꽤나 있으니까요. 개파가 아닌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인은 민주시민들이 지켜야 하니까요. 옆에서 기생하면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분들이 드글드글한 거 알지만요, 물 주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거기다가 들이부을 수밖에 없지요. 대선 때 뒷짐지고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끝나고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을 보면요 소름이 돋아버립니다. 역대 최다 득표에 최소 표차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투덜대는 걸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참패를 했으면 아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지지자들한테 선거 때 지지해달라고 보낸 문자보다 받은 항의 문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놓고도 저러는 것을 보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든든한 개파와 편안한 지역구 말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지켜보자고요. 생각보다 총선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칼럼을 원내대표가 정해지기 전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후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박광원 의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상태지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았을 테지만 만약에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으면 한 가지는 확실하겠네요. 이번에는 열심히는 하겠네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박광원 공보단장의 맞수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대변인이 되어갖고 최근에 한 말이 있죠. 자기들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일 안 한다고, 50일 만에 국방부 들어가야 한다고 나라 국방을 뒤흔드는 어거지를 부리면서 적반하장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조금 바꿔갖고요, 오늘 투표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지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